평생을 바쳐 일궈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모든 것을 잃게 된 예순대 혹은 일흔대의 내 모습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을 대량으로 쏟아냅니다. 적당한 코르티솔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원망 때문에 이 물질이 계속해서 나오면 그것은 우리 몸의 조직을 갉아먹는 산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불길은 혈관을 공격하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우리 뇌를 녹슬게 만듭니다. 사소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안개 낀 듯한 정신 상태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스트레스로 인한 전신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극심한 충격을 받거나 끊임없이 걱정에 시달릴 때 우리의 뇌는 몸 전체에 비상경보를 보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나이에 그런 큰 시련을 겪으면 마음의 병이 몸을 갉아먹어 급격히 쇠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도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새로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무심코 지나치는 놀라운 생물학적 비밀이었죠. 그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돈의 부족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속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응어리와 원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유함이란 염증 없는 깨끗한 몸과 정서적 빚이 없는 맑은 영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집착과 스트레스가 그 어떤 질병보다 빠르게 세포를 늙게 만든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것이죠. 그 남자가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슬픔이 아니라 신체적인 통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마디마디가 아팠고 무릎과 어깨에는 마치 모래가 가득 찬 것처럼 서걱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저 아이가 들어서 한꺼번에 무너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새로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무심코 지나치는 놀라운 생물학적 비밀이었죠. 그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돈의 부족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속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응어리와 원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그가 몸소 겪은 일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스트레스는 우리 수명을 결정하는 유전자 끝부분인 텔로미어를 짧게 만듭니다. 문자 그대로 원망과 두려움이 그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어르신들, 혹시 마음이 무거울 때 몸도 같이 아파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걱정거리가 있을 때 무릎이나 어깨가 유독 더 굳어버리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과거의 스트레스가 여전히 오늘의 건강을 괴롭히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남자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가 어떻게 상실의 고통을 세포 단위의 깊은 정화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비록 재산을 잃지 않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몸을 병들게 하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동안 그의 몸은 안에서부터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업자의 배신이나 자식의 실수를 밤새워 곱씹을 때마다 그것은 그의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매질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의 현장에 홀로 남겨진 그 남자는 의사가 처방해 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는 것은 정작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데
나 혼자서 내 건강이라는 비싼 월세를 내며 그들을 내 마음속에 살게 해주는 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 발밑에 땅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남자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가 어떻게 상실의 고통을 세포 단위의 깊은 정화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비록 재산을 잃지 않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몸을 병들게 하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마음이 무거울 때 몸도 같이 아파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걱정거리가 있을 때 무릎이나 어깨가 유독 더 굳어버리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과거의 스트레스가 여전히 오늘의 건강을 괴롭히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남자가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슬픔이 아니라 신체적인 통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마디마디가 아팠고 무릎과 어깨에는 마치 모래가 가득 찬 것처럼 서걱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전 아이가 들어서 한꺼번에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화재 경보기가 24시간 내내 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집안에 큰 일이 있었거나 큰 상실감을 겪은 뒤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 고생을 하고 나서 전에는 없던 통증이 여기저기 나타나지는 않으셨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마음의 화재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나이에 그런 큰 시련을 겪으면 마음의 병이 몸을 갉아먹어 급격히 쇠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도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을 대량으로 쏟아냅니다. 적당한 코르티솔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원망 때문에 이 물질이 계속해서 나오면 그것은 우리 몸의 조직을 갉아먹는 산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불길은 혈관을 공격하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우리 뇌를 녹슬게 만듭니다. 사소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안개 낀 듯한 정신 상태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동안 그의 몸은 안에서부터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업자의 배신이나 자식의 실수를 밤새워 곱씹을 때마다 그것은 그의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매질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그가 몸소 겪은 일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스트레스는 우리 수명을 결정하는 유전자 끝부분인 텔로미어를 짧게 만듭니다. 문자 그대로 원망과 두려움이 그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어르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집안에 큰 일이 있었거나 큰 상실감을 겪은 뒤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 고생을 하고 나서 전에는 없던 통증이 여기저기 나타나지는 않으셨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마음의 화재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의 현장에 홀로 남겨진 그 남자는 의사가 처방해 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는 것은 정작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데 나 혼자서 내 건강이라는 비싼 월세를 내며 그들을 내 마음속에 살게 해주는 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과거를 놓아주기로 하는 용서의 행위는 우리 신경계의 비상경보를 즉각적으로 차단합니다. 그 남자가 타인을 용서하고
무엇보다 실수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했을 때 비로소 세포 속의 불길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높기만 했던 혈압이 안정되었고 상실의 악몽으로 뒤척이던 밤은 깊고 평온한 휴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염증제이며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낼 때 우리 몸은 독성 물질인 코르티솔 대신 사랑과 유대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만들어냅니다. 옥시토신은 손상된 혈관 벽을 재생시키고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성린군자라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처절한 본능이었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상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불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먼저 타버리는 것은 언제나 내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성린군자라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처절한 본능이었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상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불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먼저 타버리는 것은 언제나 내 손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과거를 놓아주기로 하는 용서의 행위는 우리 신경계의 비상경보를 즉각적으로 차단합니다. 그 남자가 타인을 용서하고 무엇보다 실수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했을 때 비로소 세포 속의 불길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높기만 했던 혈압이 안정되었고 상실의 악몽으로 뒤척이던 밤은 깊고 평온한 휴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염증제이며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낼 때 우리 몸은 독성 물질인 코르티솔 대신 사랑과 유대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만들어냅니다. 옥시토신은 손상된 혈관 벽을 재생시키고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20년, 30년 전에 돌덩이를 여전히 가슴에 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형제와의 다툼, 옛 동료에 대한 서운함, 제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의 원망 때문에 오늘의 귀한 건강을 바꿀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은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과거의 무게를 털어낸 후 그 남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 삶을 꽉 채우고 있던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것을 새로운 부유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트레스 가득한 회의도, 체면을 차려야 하는 사회적 지위도,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불안감도 사라지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몸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활력이란 비싼 영양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목적이 있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매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빨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랑이는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서였죠. 땅에서 난 소박한 음식들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물질적으로는 덜 가졌지만 몸은 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피부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구부정했던 자세가 펴졌으며 만성적인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다 잃었다라는 생각에서 나는 이제 자유롭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자 그의 뇌 구조 자체가 재구성된 것입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든 누군가에게 지혜를 나누든 혹은 가족에게 평온한 존재가 되어주든 명확한 목적을 가진 노인의 뇌에서는 인지 노화를 늦추는 신경보호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는 건강이란 마음이 더 이상 전쟁 중이 아닐 때 찾아오는 결과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숨가쁨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고,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하던 밤들이 평온한 휴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금전은 결국 품격 있는 삶의 시간이라는 더 큰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잃어버린 것들 점음, 재산, 직함에 집착하느라 그 대가로 얻게 된 자유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치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타인의 시선이나 이만큼은 가져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나 자신에게 허락하고 싶은 소박한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이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존의 의학 서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기꺼이 놓아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얻었습니다. 바로 건강은 평화라는 토양 위에서만 꽃을 피운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전신 염증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것들, 즉 해묵은 원망과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 어르신은 삶이 우리 발밑에 땅을 앗아갈지라도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만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 그 어떤 전문의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고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미움이나 비탄이 머물게 하기엔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융서라는 영양제를 먹고 감사라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시련을 겪으셨든 저는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상실이든, 가족에 대한 실망이든, 혹은 지나간 청춘에 대한 아쉬움이든,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그 세포의 화재를 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는 내가 옳다라는 고집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존의 의학 서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기꺼이 놓아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얻었습니다. 바로 건강은 평화라는 토양 위에서만 꽃을 피운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전신 염증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것들, 즉 해묵은 원망과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 어르신은 삶이 우리 발밑에 땅을 앗아갈지라도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만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타인의 시선이나 이만큼은 가져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나 자신에게 허락하고 싶은 소박한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시련을 겪으셨든 저는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상실이든, 가족에 대한 실망이든, 혹은 지나간 청춘에 대한 아쉬움이든,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그 세포의 화재를 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는 내가 옳다라는 고집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건강이란 마음이 더 이상 전쟁 중이 아닐 때 찾아오는 결과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숨가쁨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고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하던 밤들이 평온한 휴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금전은 결국 품격 있는 삶의 시간이라는 더 큰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활력이란 비싼 영양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목적이 있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매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빨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랑이는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서였죠. 땅에서 난 소박한 음식들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물질적으로는 덜 가졌지만 몸은 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피부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구부정했던 자세가 펴졌으며 완성적인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다 잃었다라는 생각에서 나는 이제 자유롭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자. 그의 뇌 구조 자체가 재구성된 것입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든 누군가에게 지혜를 나누든 혹은 가족에게 평온한 존재가 되어주든 명확한 목적을 가진 노인의 뇌에서는 인지 노화를 늦추는 신경보호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잃어버린 것들 전문, 재산, 직함에 집착하느라 그 대가로 얻게 된 자유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치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과거의 무게를 털어낸 후 그 남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 삶을 꽉 채우고 있던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것을 새로운 부유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트레스 가득한 회의도, 체면을 차려야 하는 사회적 지위도,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불안감도 사라지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몸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 어떤 전문의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고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미움이나 비탄이 머물게 하기엔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융서라는 영양제를 먹고 감사라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나는 과거를 그 자리에 두고 오늘의 내 삶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겠다라고 외치는 용기 말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나는 과거를 그 자리에 두고 오늘의 내 삶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겠다라고 외치는 용기 말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영상을 마치기 전 여러분께 특별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건강을 해치는 무거운 응어리가 있다면 댓글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이제 자유로워지기로 했습니다. 이 문장을 적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와 몸은 치유를 시작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스트레스와 염증의 무게에 짓눌려 소리 없이 고통받는 많은 분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성껏 보살피면 여러분의 몸도 반드시 그 보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따뜻한 빛과 건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성껏 보살피면 여러분의 몸도 반드시 그 보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따뜻한 빛과 건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가 정중하고 느리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음악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며 영상은 수평선 너머로 조용히 떠오르는 태양 혹은 평화로운 아침 풍경과 함께 서서히 사라집니다.